자, 여러분들한테 그 형사특별법 내지 이제 특별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릴 텐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제 책 제목을 특별형법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형사에 대한 이제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가 뭡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형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형법 조문이 있는 형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소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뭐 형사에 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뭡니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특별법이다, 내지는 이제 특별형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을 이제 형사특별법이라고 부른 이유는 특히 이제 우리가 특별형법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 드느냐? 형사소송법에 대한 어떤 특별법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것을 이름을 특별형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형사특별법으로 할 것이냐, 약간 좀 논의가 있죠.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고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고집비를 부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일단 올해판부터는 책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별형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특별형법이라고 하든 형사특별법이라고 하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거의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특별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어떻게 좀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형법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책이라고 하는 걸 편제해야 되느냐, 이것이 뭡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형법 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최근에 와서는 제법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보통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2편으로 나눕니다. 2편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1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도로교통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2편이라고 할 때는 도로교통 이외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통 이제 2편으로 이렇게 편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 특별형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편하고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라고 할 때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뭡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이라고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반 형법책에는, 형법 조문에는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를 겨뤄주면서 일단 요 도로교통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형법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외에 특별법이 있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제 폭처법이 있다고 합시다. 폭력행위 등 처벌을 하는 법률이 있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뭐 상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뭐 협박이라든가 뭐 체포감금이라든가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좀 가중 처벌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형법에서 뭡니까? 다 본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폭법이 있다라고 할 때 뭐 이분 관련돼서 강간이라든가 강제 추행이라든가 이런 죄라고 하는 건 형법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저를 겨뤄주면서 이제 이 편의 어떤 이제 도로교통 이외의 법률이라고 할 때는 형법에서 배웠던 것을 좀 활용하면서 여기에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서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3회 정도의 강의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형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는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 관련된 이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뺑소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뺑소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기록형 시험에 툭 하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뺑소니인 거죠. 저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도로교통 관련된 이분에 대한 것을 한 2회 거의 가까이 이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한 해가 있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이제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특히 이제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3회 한다고 할 때 9회가 되겠죠. 그런데 한 5회 정도는 도로교통 관련된 이분에 대한 걸 설명드린 다음에 4회 정도는 이 이외의 것, 이걸 설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펴신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목차 부분 봅니다.
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제1편 교통 관련 특별법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2편이라고 할 때 특히 교통 관련 이외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펴놓으세요. 펴놓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일반론적인 걸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상식을 쌓는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1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텐데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이제 교특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이제 특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저 1편에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도로교통 관련된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한 것은 많이 알면 뭡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린 지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특법, 그 다음에 또 이제 특가법, 이 세 분인데 특히 이 특가법이라고 할 때는 조문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특가법 5조에 3이 나오죠. 바로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뺑소니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가법 이제 5조에 1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술 먹고서 뭡니까? 술 취한 다음에 운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이 특가법이라고 할 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법률은 또 상당히 많이 있겠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5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뭐가 아니냐? 이 관련돼서 일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제 폭처법이 나오죠. 그런데 폭처법은 형법상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거죠. 예?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것은 8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8개의 어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와서 뭐가 아니냐. 이제 성폭법이 나오죠. 자, 성폭법 속에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와서는 이제 특가법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교통 관련 이외에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 특히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이제 특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와서 이제 부정수표 단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부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뭡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히 이제 이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에 대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분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여전법은 뭘 말하죠? 여신전문 금융업법 이걸 말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와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특히 정통망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와서 이제 어떤 법을 또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보니까 변호사법에 대한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와서 뭘 하느냐. 특히 이걸 이분 관련돼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도로교통 이외의 법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설명드렸죠? 9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최근에 와서는 뭐 스토킹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스토킹에 대한 법률까지 또 설명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변호사 시험 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이러한 이제 9개의 법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는 것,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여러분들 부탁드린다고 할 때, 지금 목차를 펴놨죠, 그죠? 제2편에 교통 관련 이외 특별법이라고 할 때, 1장에 와서 이제 폭처법 나오죠. 2장이라고 할 때 성폭법하고 아청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이라고 할 땐 특가법 나오죠. 4장이라고 할 땐 이제 특경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수법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을 보게 되면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법이라든가 정통망법이라든가 변호사법, 통위법 나오죠. 그런 이분에 대한 것은 이유를 묻지 마시고 5분 내로 외우세요.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9개의 법률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주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도로교통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체계를 설명드리면서 또 어떤 내용의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 도로교통 관련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을 한번 좀 열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할 때, 148조라고 하는 조문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열었습니까? 열었어요? 예? 그런데 148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벌칙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것은 이제 형법인 거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 있다라고 할 때 148조부터 이제 형법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148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후 미조치다, 미조치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148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결국 이제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범죄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목차 부분 있죠. 제 책에 지금 이제 목차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1장의 도로교통법 나오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 나오죠. 그 옆에다 여러분들은 미조치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도로교통 관련된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6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미조치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요 분에 대한 걸 설명드리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걸 뒤에서 뭡니까? 쿵 추돌했다는 거죠. 추돌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사람도 상해를 입죠. 그 다음에 또 차길이 됐었으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됐습니까? 손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상해 입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손괴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는 A는 어떻게 되느냐? 즉시 뭡니까? 정차해야 되겠죠. 즉시 이제 정차를 한 다음에 뭐가 되느냐? 뭔가 구호 조치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조치를 뭡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뭡니까? 신원 조치를 갖다가 신원 확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서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통사고 발생 후 뭡니까? 미조치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조치 의무 불이행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격이 있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것은 그냥 미조치죄다 이렇게 알아두시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첫 번째 이제 이 미조치죄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마시고 외우세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이제 음주운전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뭐 음주운전에 대한 건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서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죄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문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이제 148조 2에 있습니다. 2에 있는데 1항하고 3항에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이제 148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외우세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죄가 있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임을 확인하기 위해선 음주를 했는가 안 했는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관이 이제 A한테 다가갑니다. A한테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후 불어봐라 했는데 A가 뭡니까? 안 부른다는 거죠. 이럴 때 이 A의 죄가 뭐가 되느냐?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세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주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죄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148조 2에 2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죄하고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문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요 148조의 2라고 하는 조문은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뭡니까? 외워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도로교통법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크게 어려운 것도 없죠.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네 번째 죄로 뭐가 있느냐? 네 번째 죄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업무상 과실 재물에 대한 이제 손괴라고 하는 죄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형법에서 손괴죄라고 하는 것은 몇 조에 나옵니까? 366조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우리가 개인적 법익에서 특히 재산죄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죄는 뭐밖에 없죠? 예? 형법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재산죄 중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죄는 무슨 죄밖에 없죠? 예? 작물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여러분 형법 조문 여신 다음에 364조 조문 한번 열어보세요. 특히 작물에 관련된 죄라고 할 때 이제 362조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 62조, 63조, 64조, 65조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362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작물죄를 말합니다. 1항에 와서 이제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죠. 2항이 뭐합니까? 알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63조라고 할 때는 상습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상습범은 원래 얼마를 가중하는 게 원칙입니까? 하프를 가중하죠. 그럼 여기서는 독재적인 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64조라고 할 때 이제 이 과실범을 처벌하는데 업무상 내지 중과실 작물죄만 처벌합니다. 거기 365조라고 할 때는 친족 상도례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돼서 적용되는 것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면 작물죄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미수범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이제 이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이제 작물죄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재물 손괴라고 하는 죄는 과실범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151조에서는 어떻게 했냐? 도로교통법 151조라고 하는 죄 속에서는 업무상 내지 중과실 재물 손괴라고 하는 걸 처벌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 151조라고 하는 요 조문도 나름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 다섯 번째 와서 이제 무면허운전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때 뭐 이분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A가 운전 면허를 땄다가 뭐가 되느냐?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 차를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여섯 번째 뭐가 아니냐? 여섯 번째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건 이제 미신고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미신고죄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이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경찰의 어떤 이제 조직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A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않을 때 A의 죄가 뭐가 되느냐?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미신고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특히 그 난폭운전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이제 8절하고 9절이라고 하는 걸 좀 묶어두세요. 그럼 여기서 난폭운전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고속도로가 있죠. 그런데 결국 중앙선이 있고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는 다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 없으신 분? 그러면은 운전면허부터 먼저 따세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이게. 그럼 여기에 이제 중앙선이 있다라고 할 때 요 옆 차선을 뭐라고 하느냐? 요것들을 1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차선을 뭐라고 하는 거죠? 2차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중앙선이 있다고 할 때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방 편도 몇 차인 거죠? 5차인 거죠.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이제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수를 계산한다. 그래 하시는데 A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A 차량 앞에서 급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차를 옆으로 비켜가니까 또 쫓아가서 뭡니까? 급정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차량을 순하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난폭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난폭운전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험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9절 보게 되면 이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가 나오죠. 그 옆에도 여러분들은 문콕죄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원래 이제 이 미조치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을 상해 입히거나 내지는 이제 손괴를 한 다음에 미조치하는 것, 이걸 말하죠. 그런데 요 이제 문콕죄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차량 주차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차량이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공간이 뭐가 됩니까?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뚝 여는데 갑자기 확 열리면서 차를 콕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를 콕 찍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미조치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굉장히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콕죄라고 하는 걸 새로이 뭡니까?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데 이 부분도 시험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어떤 이제 특히 조금 전에 난폭운전죄하고 그다음에 또 문콕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가 그냥 있다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로교통 관련돼서 설명드릴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는 거죠?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잠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요 3개의 죄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느냐? 요 3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3가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도로든 도로 아닌 곳이든 뭡니까? 몽땅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요 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죄, 또 이제 무면허운전죄, 그다음에 또 미신고죄가 있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로 뭐가 됩니까? 한정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그 목차 부분에다가 좀 뭔가 좀 샤프 같은 거로 좀 메모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미조치죄, 음주운전죄, 음주운전 거부죄, 이것은 도로 이외의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죄,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죄, 미신고죄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럼 이제 교특법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할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교특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교특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3조 1항을 베이스로 해서 이 3조 2항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설명드릴 텐데, 이분에 대한 것은 기록형 시험으로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책을 가지신 분들은 그 3조 1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좀 열어봅시다. 따라서 제 책에 이제 63페이지 열어보세요. 63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로마서 3에 와서 3조 1항에 대한 특례가 나오죠. 그렇다고 할 때 3조의 어떤 처벌의 특례가 있다고 할 때 1항 보게 되면 이제 차의 운전자가 차라고 하는 부분 좀 표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여기서 이 차 속에는 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특히 교특법 3조 1항의 차 속에는 자전거가 포함될까요? 원동기형 자전거 포함될까요? 포함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포함됩니다.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 설명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거 보충 자료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 보게 되면 이제 12페이지 도로교통법 참고 자료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2조 17호를 보게 되면은 차말한 다음 강목에 차하고 우마를 말하는 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를 보게 되면 차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뭘 말하죠? 오토바이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전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거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차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3조 1항의 어떤 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차의 범위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상당히 넓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그 차의 범위라든가 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다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특히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데 형법 268조는 뭘 말합니까? 업무상 내지 중과실 치사상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268조라고 하는 조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형법 268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다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특히 업무상 내지 중과실 치사상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상이 됐든 중과실이 됐든 간에 특히 이제 치사나 치상이나 형이 뭐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량을 보세요. 5년 이하에 뭐로 돼 있죠? 금고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형법 268조의 어떤 형량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교특법 3조 1항의 어떤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 것이만큼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상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68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조, 교특법 3조 1항의 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은 만약 이제 3조 1항의 죄로 처벌한다라고 할 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형량이 뭐가 되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조 1항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3조 2항에 해당되기 위한 뭐가 되는 거죠?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3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268조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3조 1항은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3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뭐가 되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제 책에 64페이지 봅시다. 64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관련 조문 3조가 나오면서 이제 2항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의 교통으로 1항의 죄중, 1항이라고 하는 부분 좀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1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뭘 하고 있습니까? 전제로 한다는 거죠. 저렇게 알아두면서 그럼 이제 이 3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에서 도로교통에서 발생된 이러한 걸 뭡니까?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것이 이제 3조 2항의 어떤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조문을 계속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와 잘라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사망시킨 경우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로교통법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서 도교법 151조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할 때 무슨 죄를 말합니까?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를 말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분에 대한 것은 업무상 치상, 또 이제 중과실 치상,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로교통법 151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세 개의 죄를 범한다는 것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계속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요 세 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분에 대한 것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만 되어 있죠.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다고 할 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3조 1항의 어떤 이제 이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조 2항의 어떤 이 단서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만 요 단서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항상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도 문장 계속 보게 되면 이제 그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그다음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단서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제 뺑소니를 말하죠. 그러면서 뺑소니라고 할 때 이건 일반인들이 쓰는 이야기인데 원래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도주 차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도주 차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특가법 5조에 몇이 나옵니까? 3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서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뺑소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 번째 읽어보게 되면 도로교통법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음주 측정을 뭐 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할 때, 이럴 때 단서가 뭐가 되죠?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 계속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12개의 뭐가 나온다는 거죠? 예외적인 단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잠깐 여기 봅시다. 이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강의를 한 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이제 이 교통법 관련돼선 3조 1항에서 이제 뭔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요죄를 범했다고 할 때는 268조가 아니라 3조 1항이 적용되죠. 그런데 3조 1항이 적용된다라고 할 때 큰 실익은 없지만 3조 2항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조 2항의 본문이 있다고 할 때 요 세 개의 죄에 대한 건 뭐로 줬습니까? 반의사 불벌죄로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단서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곧 예외를 뭡니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해당되느냐? 뺑소니했다는 거죠. 또 음주측정 뭐 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개의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 3조 1항은 큰 의미가 없지만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 3조 2항의 본문하고 단서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조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조가 있죠. 4조라고 할 때, 만약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험 들었다는 얘기죠. 보험 들었다고 할 때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내용이 이제 4조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교통법이라고 할 때는 그 3조하고 4조, 이 두 개의 조문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통법에 대한 조문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3조하고 4조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교통 관련 법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특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 속에서 몇 조하고 몇 조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5조의 3하고 5조의 11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가법 5조의 3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분에 대한 것을 이제 뺑소니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도주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텐데 5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치상이라든가 치사라든가 그 대인적인 사고를 뭡니까? 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이제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이라면 차를 뭡니까? 뚝 세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A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즉시 뭘 해야 되느냐? 정찰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구호 조치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뭡니까? 신원을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조치해야 할 그 내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러한 조치를 뭡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뭘 하느냐? 도망갔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도주차량이다. 내지 이제 뺑소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제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조치를 뭡니까? 해야 되는데도 세 가지 조치를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부분에 대한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도주 차량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뭐 뺑소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5조의 11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건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서 이렇게 이제 운전한다는 거죠.
딱 술을 한 잔 마시고서 어리어리한 상태에서 운전하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은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친 것하고 만 술을 잔뜩 먹어서 어리어리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것하고 좀 같이 처벌해야 될까요? 좀 달리 처벌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음주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과실보다 뭡니까? 훨씬 더 가중 처벌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특가법 5조의 11에 나오는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하는 이런 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특히 제가 도로교통법에서 어떠한 죄를 설명한다고 설명드렸죠?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예? 미조치. 맞습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음주. 또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음주정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한정돼요, 안 돼요?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죄가 있다고 할 때 뭐가 있냐? 이분에 대한 건 이제 151조에 뭐가 나오죠?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면 운전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미신고죄라고 하는 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디로 좀 한정이 됩니까? 예? 도로로 한정되는 거죠. 또 이번에 대한 것은 도로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도로 이외의 것도 뭐가 됩니까? 포함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는데 이 6개만큼은 지금 빨리 외우세요. 이거 뭐 많은 거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6개 외우는 거야 뭐 일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법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3조하고 4조 이 두 개의 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3조 1항이라고 할 때 1항은 짧죠. 2항은 내용이 좀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엄청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3조 2항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그 단서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가법 관련돼서 5조의 3이라는 죄가 있죠. 바로 뭘 말합니까? 5조의 3. 무슨 죄를 말하죠? 도주차량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조의 11이라고 할 때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위험운전 치상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내일 한 거의 끝나갈 때쯤까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범위를 더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알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good enough,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렸고 대신 교통사고 이외, 교통 관련 이외의 어떤 특별법이라고 할 때 오늘 첫날인데 외울 거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폭처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폭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할 때 폭처법은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공동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죄 이런 죄는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특히 이제 8가지 어떤 형법 범죄라고 하는 것을 가중 처벌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8개를 갖다가 지금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 강론을 공부할 때 죄라고 하는 걸 순서로 배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개인적 법이라고 할 때 이제 생명 신체랑 관련된 것이 있고 또 뭐가 나오죠? 자유와 관련된 것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예? 명예, 사정할 평을 관한 죄, 또 재산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생명 신체랑 관련된 죄라고 할 때 몇 조부터 시작을 하죠? 살인죄 몇 조 있습니까? 250조 1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유 관련된 죄라고 할 때 이제 원래 협박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조문상으로는 체포감금죄가 뭐가 됩니까? 먼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요 순서에 따라서 8가지 범죄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첫째 이제 상해죄는 폭처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와서 뭐가 아니냐? 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와서 이제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와서는 체포감금 나오죠. 다섯 번째 와서 이제 강요죄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두 개는 생명 신체랑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세 개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관련된 일환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활 평화 관련돼서는 이제 주거 침입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동주거 침입죄라고 해서 툭하면 시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어떤 죄가 해당될까요? 예? 두 개는 재산죄 중에 있습니다. 재산죄 중에서 폭처법 대상이 되는 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예? 공갈죄하고 손괴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공갈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손괴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8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생명, 신체랑 관련된 2개, 또 자유 관련된 3개, 그 다음에 또 주거 침입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갈죄하고 뭐가 있습니까? 손괴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8개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동범죄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나머지 것들 설명 듣고도 많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 뭐 개감만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 그걸 알아두시면서 뭐 아무리 실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진도를 조금 나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1페이지 책을 봅시다. 따라서 이제 10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10페이지가 되겠죠. 찾았습니까? 자, 보게 되면 이제 1장에 와서 이제 도로교통법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나오죠. 가이드라고 할 때 특히 1절이 나오면서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 개념, 또 2절, 3절, 4절 뒤에 자르세요. 또 5절, 6절, 7절 뒤에 또 자르세요. 목차에서 봤던 걸 뭡니까? 그대로 확인하면서 새로 뭡니까? 또 필요한 걸 여러분 또 메모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2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불이행죄. 그런데 미조치죄라고 되어 있죠. 쉽게 답안지에다가 미조치죄라고 써도 뭡니까?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뒤에 관련되는 조문 148조, 그 다음에 148조의 2, 이런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특히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하고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 나오죠. 그 부분까지는 좀 외우세요. 그 4개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148조하고 148조의 2하고 151조가 있죠. 이 3개의 조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시는데, 이제 제 1절 보게 되면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기본 개념 나오죠. 자, 그런데 특히 서설 보게 되면 도로교통위반죄는 기본적으로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을 전제로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로에 뭐가 다니는 거죠? 자동차가 다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동차 등이라고 할 때 그건 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3가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11페이지 보게 되면 도로와 노면전차 전용료에 대한 개념 나오죠. 그런데 이 노면전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로 이제 개정이 들어왔는데 이쪽을 시험 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제 도로 정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 주요 내용이라고 할 때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성, 도로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약 이제 바위산이 있다. 그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형태를 좀 도로 비슷하게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 길이라든가 이 정도 돼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꼭 아스팔트 길이는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보게 되면 이제 통행로로서 이용성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보게 되면 이제 공개성 및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성 내지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도 여러분들은 주차장이라고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이제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좀 구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비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죠? 도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주차장은 도로일까요? 아닐까요? 도로다? 아니다. 이분에 대한 것은 원칙하고 예외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주차장이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뭡니까?
주차장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이제 과천 가게 되면은 어린이 대공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거의 뭐 운동장 많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건 제대로 이제 관리라든가 통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이분에 대한 건 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데 요분에 대한 건 어디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냐? 이분에 대한 것은 무면허 운전죄를 설명드릴 때 이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저렇게 알아두면 그 옆에다가 이제 무면허 운전죄에서 설명한다더라. 적어주면 되겠죠. 저렇게 알아두면 도로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 요소는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봅시다. 12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에 대한 개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12페이지 그 옆에 여백이 있죠. 목차 3 옆에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개념 옆에 좀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하나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자동차 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전거 등, 요걸 다 포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보충 자료 하나를 좀 나눠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1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17호에서 가를 보게 되면 차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 자전거. 굉장히 넓죠, 폭이.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이 차라고 할 땐 굉장히 폭이 넓다.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자동차 등하고 자전거 등 이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제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2페이지에 뭔가 이제 그 각주 봅시다. 각주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자동차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승용이다, 승합차다, 뭐 화물 자동차다, 특수 자동차다, 뭐 이륜 자동차다 나오는데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면 13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등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가 나오죠. 그런데 요번에 대한 것은 시험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올해 기록형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뭐가 되죠? 문제가 난 거죠. 그런데 올해 기록형에서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것을 또 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차라고 할 땐 범위가 넓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동차 등의 개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전거 등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면 그럼 이제 자동차 등의 개념이라고 할 때 오늘 받은 보충 자료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특히 중간에 그 18호 보게 되면 자동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18조의 18의 2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자율주행 시스템, 19를 보게 되면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내용들이 뭡니까? 쭉 나옵니다. 그런데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보게 되면은 한 7번째 줄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때는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한다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요 자동차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하고 또 뭘 말합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말하죠. 오토바이 말합니다. 오토바이로 적읍시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전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말하죠. 그럼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동 킥보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자동차 등은 자동차 플러스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자전거 플러스 뭡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이걸 말한다. 요건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5분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13페이지에서 이제 운전에 대한 개념 나오죠. 그렇다고 할 때, 요 자동차 등이라고 할 때 이분에 대한 것은 자동차 플러스 오토바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할 때,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약간 좀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제 제 책의 13페이지 마지막 보게 되면은 운전에 대한 개념 요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운전이라고 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소로서 운전의 장소적 상황,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보게 되면 이제 운전행위,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운전의사가 뭡니까? 구비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운전이라고 할 때는 개념 요소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외우는 걸 강요한 것 같은데, 특별형법은 이해를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단편적으로 좀 외우면 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쌍괄호 이해와서 장소적 상황 나오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은 요 세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한정됩니까? 도로 이외 것도 포함됩니까? 도로 이외 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진짜 업무상 과일 재물 손괴하고 무면허 미신고 이분에 대한 건 도로로 뭐가 됩니까? 한정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대여섯 번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그 내용 확인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쌍괄호 3 봅시다. 운전행위 나오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이제 자동차 절도죄의 기수식이다. 라는 걸 하나 좀 메모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운전이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어떠할 때 운전이라고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제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좀 배우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운전한다라고 할 때 A는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예? 엔진에 시동 걸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엔진에 대한 시동을 걸 때 이럴 때 운전을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동은 파크에서 걸립니까? 아니면 드라이브 걸립니까? 파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동 건 거로는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P에서 드라이브 따라서 이제 발진 조작을 해서 P에서 뒤로 옵니까? 땡겨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진 조작을 파크에서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땡겨 놓게 되면 요즘 차량은 대부분 오토인 거죠. 차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요때를 이제 운전으로 보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발진 조작 완료 서류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느냐? 그냥 차가 이제 나갈 때라고 하자.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발진 조작 완료서를 따라가는 것이 다우서 판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운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첫 줄에서 그 본래 사용 용법이라고 하는 부분 좀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에 와서 엔진 시동설, 발진 조작 완료설, 그 다음에 또 발진설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발진 조작 완료 시설을 따르는 것이 이제 다우서가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A가 만약 이제 B의 차량이라고 하는 걸 절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기수시기가 될까요? 예? 요 발진 조작을 완료했을 때가 차량 절도에 뭐가 되는 거죠? 차량 절도에 대한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B의 차량을 훔치려고 들어가서 탄 다음에 시동을 걸고 D 드라이브 땡겨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차가 움직이겠죠. 이럴 때 바로 자동차 절도에 대한 뭐가 되느냐? 기수가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꼭 영역 밖으로 벗어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 자동차 절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기수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진 조작을 완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운전이 끝날까요? 예? 시동 끄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서 이제 그 쌍괄호 3에 와서 운전행위라고 할 때 다섯 번째 줄에 엔진 시동에 종료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 좀 체킹하세요. 시동 걸고 D 드라이브로 땡겨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운전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에 와서 시동을 끄면 뭐가 되는 거죠? 운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책에다가만 자꾸 줄 긋지 않고 이런 그림도 하나 좀 그려주세요. 발진 조작 완료했다. 운전 시작이다. 그다음에 시동 껐다. 시동 껐다. 끝이다. 오히려 책을 좀 그림책처럼 활용하세요. 나중에는 그 그림만 보더라도 의미를 뭡니까?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갖다가 이제 줄 긋고 표시하고 해도 이런 그림 하나 샤프로 그려놓는 게 뭡니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쌍괄호 4 보게 되면 이제 운전의사 나오죠. 그렇다고 할 때 운전이란 차마 또는 도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의라고 하는 부분 좀 표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알아주면서 그 관련 판례가 나오죠. 그런데 관련 판례가 있다고 할 때 1번 보게 되면은 특히 기본법리 판례가 나오는데 운전의 시기에 대해서 발진 조작 완료 시설을 따른 판례. 자, 그 밑에 이제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옆에 이제 쌍고로 이에 와서 운전을 긍정한 판례 나오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 차량 다시 일렬 주차하기 위해서 1m 정도 전후진하면 뭡니까? 운전이라는 거죠. 왜? 시동 걸렸으니까 발진 조작 완료했으니까 차가 뭐가 되죠?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쌍거라 3보게 되면 이제 운전을 부정한 판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운전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판례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운전을 뭐가 없다는 거죠? 고의가 없다는 거죠. 시동 건 후에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운전이 아니라는 판례. 당연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사례가 하나 있죠. 사례 하나를 같이 좀 풀어봅시다. 갑은 친구 의뢰집에서 함께 양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우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어 앞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앞에 서 있던 A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내려 A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켰다. 검사가 갑을 도교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경우에 갑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갑의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 좀 꼭 숨겨보세요. 그럼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술 좀 마셨죠. 0.15%의 어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이제 운전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아섰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이 검사는 A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음주 운전으로 이렇게 이제 공소를 뭐 한다는 거죠? 제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연 운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것이 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결국 여기서 만약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진 조작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분에 대한 건 운전이 아닌 거죠.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이제 발진 조작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누가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차는 지금 앞으로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갔으면 사람이 다쳤겠죠. 그렇다고 할 때, 그럼 이제 변호인 입장이니까 뭐가 되느냐? 결국 여기서 운전의 시기에 대한 것은 발진설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죄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지 않았으면은 판례대로 막 주장을 해서 무죄를 끌어내면 되겠죠. 그런데 발진 조작 완료했다라고 할 때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진설을 따르게 되면 아직 운전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뭡니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그 자료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여기서 16페이지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렸는데 좀 할만해요, 좀? 예?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미조치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